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번 Summer 2020 Junior Reading 프로그램을 가르칠 조이 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Reading Comprehension이 무엇이고 또 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요, Reading Comprehension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skills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skills 중 하나인 interpretation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interpretation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interpretation의 definition으로는 정의로는 이제 explanation of meaning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나 뜻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지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의를 지니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떤 뜻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interpretation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interpretation이 이제 과연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A process of explaining accurately an author's idea, intention, purpose, and meaning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리딩 머티리얼을 작성한 글쓴이, 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의 생각이나 의도나 목적 또는 그런 의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저희는 interpretation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이 interpretation을 연습하는 방법은 paraphrasing이에요. 그래서 paraphrasing이 어떤 글이나 문장을 읽고 그거를 나의 말로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연습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interpretation도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reading material도 알아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interpretation이 과연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interpretation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raphrasing을 하면서 나의 말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어느 연습이 된다면 이미 그 reading material에 대해서 이해도는 아주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reading material의 의미나 뜻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나의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주니어 프로그램, 이 리딩 프로그램의 목적은 objective는 independent and critical readers, thinkers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interpretation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를 익혀나가면 나갈수록 나중에 미래에도 어떤 다른 reading materials를 혼자 읽었을 때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습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통 interpretation을 하면은 어떤 좀 famous quotes, 유명한 명언들이나 이런 걸로 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일예로 되게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햄릿, 비극 중에 햄릿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to be or not to be 라는 문장으로 이제 영어로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나 보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되게 유명한 명언이죠.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만약에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면 Should I live or should I die?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to be or not to be는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말이고 live or die는 사느냐 죽느냐고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햄릿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소설의 어떤 비극의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말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말로 바꿔서 또 이제 한국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다 보니 to be or not to be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숙한 한 예시로 interpretation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rewording 하는 어떤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interpretation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말을 바꾸어서 또 제시하고 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일단 봐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restate the idea using different words and phrases.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 말 그 고지고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나 다른 구절이나 뭐 문장을 이용해서 똑같은 아이디어는 갖고 오지만 문장 형태를 다르게 해서 말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두 번째는 convert general ideas and specify it 이네요. 아까 봤던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또 좋은 예시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보편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생각을 어떤 구체적인 생각으로 말을 바꿨네요. 전환시켰네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더 상위범주의 개념이면 그 속에 사느냐 죽느냐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화시킨 예시겠네요. Convert specific ideas and generalize it. 여기 이제 반대네요. 거꾸로 해서 구체적인 얘기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서 똑같은 아이디어만 전달이 된다면 interpretation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tate the immediate inference of a given statement. immediate inference라는 거를 이제 또 통해서 interpretation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immediate inference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앞서 말씀드렸던 specific 그리고 reword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The ends justify the means. 그 결과나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문장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rewording을 이용했어요. reword를 해서 이제 두 가지 예시가 또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It doesn't matter what procedures you take to accomplish a goal as the goal will justify all the measures you take to achieve that goal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취를 했다면은 어떤 수단을 이용했든지 중요하지 않다. It doesn't matter what procedures you take. 왜냐면 결국에는 목적이 justify 해줄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아까 the ends justify the means라는 문장과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냥 다른 어휘들이 이용이 되었고 또 다른 문장들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또 역시나 As long as the results are good, the methods employed to achieve this goal shouldn't matter. 역시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results, 결과가 좋으면은 그렇게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방법으로 rewording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화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The ends justify the means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It is okay to steal if you're going to take the money stolen and give it to the needy. 만약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훔친 돈을 주는 거라면은 돈을 훔쳐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죠. 그 목적이고 수단은 이제 돈을 훔치는 거고. 근데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 수단을 정당화했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It's okay to torture and accuse terrorists if you can get information about terrorist activities and save the lives of your citizens. 만약에 어떠한 테러범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 테러범을 고문시키는 거는 괜찮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목적, 이 결과는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수단은 테러범을 고문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목적이라면 고문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나 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한층 더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전달하는 의미는 다 같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resident Park's coup d'etat in the 1960s was justified since after he assumed power, he triggered a phenomenal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지만 그 수단이 이제 쿠데타가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 그 목적은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단은 정당화된다라는 말이죠. 한층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interpretation이 아주 잘 된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희는 reword, specific, 그리고 또 more specific 방법으로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는 문장을 interpret 해봤어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 다른 문장인데도 all of the above sentences convey the same idea. 다 같은 의미, 뜻, 생각을 지금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고 only specific details were added to elaborate and paint a clearer picture of the idea. 조금 더 살이 붙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더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문장들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바 interpretation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interpretation에서 좀 자주 하는 실수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 지금 지문이 SAT에서 가져온 지문인데 SAT에서도 나오는 이 문장들이 어떤 한 문장을 paraphrase해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문장 구조나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답안을 선택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오답으로 이거를 선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답이라는 말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친구들은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e EBCs have a body design that is similar to that of a modern airplane. EBCs라는 따오기라는 새 종류인데 이 새는 어떤 현대 비행기와도 비슷한 신체 형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Squadrons of planes can save fuels by flying in a V formation and many scientists suspect that EBCs do the same 이라는 문장이에요. 비행 중대가 이제 V자 형태로 날면서 연료를 절약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EB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거는 body design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신체 형태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 그러면서 뭐 어떤 그 날아가는 형태로 인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근데 이게 워낙에 둘 다 EBC에 대한 얘기고 또 plane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두 개가 같은 얘기다라고 이제 정답지를 선택을 해요. 오답인데. 예시를 하나 더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According to Renolson and McAfee, advancements in technology since approximately the year 2000 have resulted in more skilled laborers in the United States. Renolson과 McAfee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2000년도부터 대략 2000년도부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As businesses generate more value from their workers, the country as a whole became richer, which fueled more economic activity and created even more jobs.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면서 그 나라 전체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부유해졌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그건 결국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얼핏 보면은 되게 유사한 얘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전이 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하지만 첫 번째 거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거는 아예 이거와는 또 다른 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얘기인데도 친구들이 이 두 개가 paraphrase 된 거다. 이거는 interpreta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금 더 리딩을 통해서 이런 interpretation 기초 skills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닦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장이 paraphrase 됐냐라고 하면
딱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파악을 해서 또 정답을 잘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리딩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이 리딩 패시지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면서 친구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이런 의미인가? 어떤 이런 해석을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요. When we came home, Aunt Sylvie would certainly be home, too, enjoying the evening, for so she described her habit of sitting in the dark. Evening was her special time of the day. She gave the word 3 syllables, and indeed, I think she liked it so well for its tendency to smooth, to soften. She seemed to dislike the disequilibrium of counterposing a room full of light against a world full of darkness. Sylvie in a house was more or less like a mermaid in a ship's cabin. She preferred it sunk in the very element it was meant to exclude. 어떤 느낌이 조금 드나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조금 띄워놨어요. 하나씩 같이 볼 수 있게.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집에 왔을 때 실비 이모는 당연히 집에 있었는데 어떤 특정 헤빗이 있는데 집에 어둠 속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대요. 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어두울 때는 집안에 불을 켜놓죠. 저희가 어둡게 해놓고 거기에 앉아있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왜 저희 첫 번째 영상의 Reading Comprehension에서도 얘기했던 프로블럼 중에 하나가 저희 Preconceived Notion이에요. 흔히들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관으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비 이모는 좀 우울증이 있나? 약간 좀 많이 힘든가 지금? 왜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지?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계속 읽어볼게요. Evening was her special time of the day. She gave the word 3 syllables. evening이 실비 이모한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대요. 그 하루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시간인데 실비 이모는 이 단어, 그러니까 evening이란 단어겠죠. 이게 3 syllables를 적용시켜봤대요. 우리가 syllables라고 하면은 이제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us 하면은 버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절로 끊어서 읽어봤대요. 근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evening 이거를 끊으면 evening, evening, evening 이렇게 되겠죠. 세 개의 음절로 끊어서 읽었더니 그러면 evening이 단순히 이게 저녁이란 뜻만 말고도 어떤 even 그런 관련된 의미로 또 한 번 더 실비 이모는 생각을 하는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even이라고 하면은 어떤 평평하거나 균형 잡혔거나 평탄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설마 사용이 되는 건가? evening 시켰나? 저희가 break even 아니면 even out 할 때 그 even의 의미로 설마 사용을 했나 싶어서 계속 읽어보면 And indeed I think she liked it so well for its tendency to smooth, to soften. 조금 좀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아까 even 하면은 딱 평평하고 평탄하고 어떤 부드럽고 이런 걸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She seemed to dislike the disequilibrium of counterposing a room full of lights against a world full of darkness. 여기서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는 disequilibrium을 싫어한대요. 불균형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만 밝게 해놓고 밖은 어두운 거는 불균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 안도 역시나 어둡게 해놓는다고 하네요. 뭔가 아하 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패시지에는 비유를 했어요. 실비 이모는 마치 인어와도 같다. 어떤 인어? 어떤 ship's cabin 안에 있는 어떤 mermaid와도 같대요. She preferred it sunk래요. 마치 배는 바다에 있을 때 바다는 이제 수중 환경인데 배 자체는 배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배 안에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안에는 또다시 육지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하지만 실비 이모는 마치 인어와도 비슷하대요. 배 안에 있는 인어.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she preferred it to be sunk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지문을 읽으면 훨씬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아까 처음에 혼자서 지문을 쫙 읽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한 번 더 깨볼 수 있고, 실비모가 과연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저희는 interpretation을 저희 reading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interpretation 관련돼서 이제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 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인 immediate inference 관련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